예, 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5기 전통놀이 지도사범 민간 자격증 교육과정이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 이 지도사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전통놀이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유튜브에서는 전통놀이 이수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과정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해서 하루에 완성되는 자격과정입니다. 자, 자격과정은 이렇게 전통놀이 지도사범 양성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이 자격과정은 현재 이 민간 자격 검색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격 발급기관은 한국역사인문교육원. 그래서 이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을 요 기관 정보를 누르시면 이 단체 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격명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총 8개 종목이, 거의 이론보다는 실기 실습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만에 완성이 되고, 자격 과정에 필요한 교육 교재는 단행본,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과정, 예, 이 교육 장소는 미래학교입니다.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 운영하는 학교 이름이 미래학교가 되겠고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4개 선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도를 보시고 이날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놀이 이수 종목, 전수 종목은 8개라고 그랬죠.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 이수 종목은 판놀이라고 합니다. 판놀이는 우리 고유한 이름으로서 어, 마루판이나 방바닥 또는 책상, 탁자 등에 놀이판을 놓고 놀이맛이나 놀이말이나 놀이요수로 노는 그런 놀이를 판놀이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보드게임이라고 하고 우리 전통 한자어로는 판국자에다가 놀이희자 써서 국키라고 합니다. 뭐 판놀이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하면 뭐 바둑, 장기, 뭐 체스 이런 것들이 다 판놀이에 속하는데요. 이 가운데 이렇게 8종목이 이수 종목입니다. 윷놀이, 참고누, 쌍육, 저포, 승경도, 승남도, 육박, 구구소환도 그리고 이 사진에는 그러한 판놀이를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뭐 축제나 이런 데서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미래학교에서 발굴하고 고증해서 선보이는 판놀이는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포, 구소환도, 육백, 승경도, 승남도 요 5개 놀이는 미래학교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쌍욕, 참고노, 참윷 이렇게 해서 8종목이 이수 종목이 되겠습니다. 판놀이는 크게 이 놀이윷, 놀이판, 놀이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놀이판에서 놀이말을 움직여서 하는 놀이를 고누놀이형이라고 하고요. 바둑이나 장기나 고누, 체스 같은 것이 다 이 고누놀이형에 속하는 거고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윷놀이형이 있습니다. 저포놀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놀이판, 그다음에 놀이윷, 놀이말. 그래서 놀이윷을 던져서 놀이말을 움직여서 승부를 겨루는 거죠. 이번 설날에 많은 집안에서 윷놀이를 했을 텐데 윷놀이가 다 저포놀이형입니다. 그래서 뭐 승경도라든지 쌍육이라든지 육박이라든지 저포 같은 것이 바로 이 놀이 유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판과 놀이 요소는 없고 오로지 놀이 말로만 움직이는 그래서 주로 이건 이제 짝을 맞추거나 숫자를 조합하는 놀이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뭐 이런 거죠. 마작, 골패, 투전. 근데 이제 어떤 교육 학습형 판놀이로서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했던 것은 칠교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칠교도형이라고 한다. 뭐 서양에서는 카드 있죠. 그 카드가 대표적인 칠교도형입니다. 자, 이제 8개 기본 종목. 이것은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란 책에 이 놀이의 역사, 기원, 명칭, 놀이 방법, 놀이 도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 책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8개 종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를 넘기면 저포놀이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1기 과정을 마치신 지도사범께서 공동으로 29명이 참여해서 만든 현장 실무형 놀이 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포놀이 하면 이 지도사범이 저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포는 백제에서 아주 즐겨 놀았던 판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25사 중에 하나인 북사 백자전에 보면 백자 사람들은 투호, 접호, 농주 현재는 이 농주를 공기놀이의 한 형태로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욕 등의 놀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헌적 근거, 전통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고증을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북사의 백제 시대부터 저포가 널리 유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포놀이를 복원하는데 이 저포놀이는 미래학교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복원한 것이 아니라 문헌에 근거해서 그 문헌이 오목경이라는 겁니다. 오목이라는 것은 이 놀이 요시 5개. 그래서 저포는 5개의 육가락을 던져서 승부를 내는 대표적인 판놀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김시습이 만복사 젖보기를 쓰는데 그 만복사는 현재 남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저포의 고향이 되겠고 바로 이 오른쪽 사진은 그러한 저포가 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쌍육입니다. 쌍육도 이렇게 어, 이 요 항목을 저술한 우리 지도사범님이 있고 이렇게 놀이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놀이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육은 2개의 주사위, 그러니까 1개의 주사위가 숫자가 6이기 때문에 6이고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것은 백개머니라 해서 세계대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윤복이 그린 쌍육 삼매라는 그림 속에서 조선시대까지 쌍육이 이어졌다는 거. 앞전에 저포는 백제의 놀이고 북사라든지 수서에 기록이 있듯이 쌍육도 백제시대에 널리 유행했던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 저포기에 그 신윤복의 쌍육 삼매도에 나타나고 특히 1880에서 1890년도에 우리나라 풍습이라든지 제도, 의례, 놀이 등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김준군의 풍속화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신윤복의 쌍육 삼매 아마 지금의 인왕산 근처에서 이렇게 가을녘 햇빛이 쬐는 이렇게 마루에서 노는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런 쌍육이 전승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육박은 약 3천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전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문헌에 근거해서 복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박은 미래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판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육박은 지금 현재 그림은 어,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실에 가면 프로판에서 출토됐던 일본의 그 유물 약탈자였던 오쿠라가 거기서 약탈해서 와서 우리나라에 뒀는데 1940년대 해방된 후에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여와 복희도 또는 복희 여화도로 가는데 이 복희와 여화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하나는 컴퍼스고 하나는 각을 재는 꺽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우주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그 개천 우주관을 표현하는 그림이고 요 개천 우주관을 놀이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육박입니다. 육박이라는 것은 6개의 육가락을 던진다 그래서 육박이라고 했고요. 어, 서기 전후한 시기까지는 이렇게 거울에 놀이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육박경이고요. 우리나라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다음에 고려시대까지 이 육박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전후한 시기에 오면 이것이 이제 신전에서 주요한 의례로 쓰이던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중으로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놀이로 발전하면 놀이판이 이렇게 육박놀이 도용이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에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판이 네모나죠. 이때 이제 판이 네모해집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판을 기반으로 해서 육박판을 이렇게 복원하고 이렇게 전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우리 어린 꼬마 아이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도 지금 그 14면 주사위를 던지면서 육박을 돌리고 있거든요. 아주 재밌고 배우기 쉬운 판놀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 윷놀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윷놀이 판을 그리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 조선시대 때 원형에 가까운 것은 별자리를 이렇게 그려서 했습니다. 그것은 윷놀이가 하늘의 별자리를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신성한 바위에 이렇게 유판이 그려져 있고 유판에 북쪽에 가면 북극성이 크게 파여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윷놀이는 하늘의 별자리, 천문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경전이 사이경이라든지 사도설과 같은 문헌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윷놀이 판을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윷놀이 판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자, 다음이 참고노입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고노는 약 60종이 있는데 그 60종 가운데 바둑이나 장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 높은 놀이. 그래서 고노 중에 왕, 고노 중에 최고라고 해서 참자가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하면 훌륭한 것, 뛰어난 것이죠. 그다음에 외하면 떨어지는 것, 낮은 것. 이렇게 그래서 외살고 개살고 하면 좀 떨어지는 거. 근데 참외, 참기름 하면 뛰어나듯이 모든 고노의 으뜸. 그래서 참고노입니다. 참고노도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다음에 신라 발해시대 때 그리고 조선시대 계속 역사적으로 계승되는 놀이입니다. 널리 유적 유물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참고에 썼던 이 놀이 말도 여러 곳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바탕에 이런 무늬를 놔서 가장 아름답고 현실에 가까운 놀이판을 만들었고요. 현재 발해의 이 크라스키노 어디에 있냐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크라스키노가 발해 시대 때 염주였는데 그 성에서 출토된 참고노 판이 되겠고요. 같은 시대에 경주 지역의 대구와 경주 사이에 칠곡의 송림사지 탑이 있는데 그 탑 안에서 발견된 고누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탑을 쌓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탑석이 아직 마르기 전에 여기다가 고누판을 그려놓고 놀다가 이게 굳어지니까 탑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 겁니다. 또 여기 제주 항파두리에서 나온 것은 삼별초, 그러니까 고려 중기에
대몽항쟁을 했던 삼별초가 있었던 최후의 저항지입니다. 거기에서 6점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들이 훈련하고 또는 뭐 하고 쉬는 시간에 아마 두었던 그 참고누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은 남북국 시대를 고누의 길, 그러니까 고누 문화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누는 널리 유행했던 우리의 놀이입니다. 자, 다음은 승경도 놀이입니다. 고려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승관도 이렇게 불렀는데 조선시대가 되니까 고려시대 관직에서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 관직을 익히고 또 조선시대 관직의 출사,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동들에게 조선시대의 벼슬과 그다음에 배우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륜이라는 사람이 만든 놀이가 승경도입니다. 그러니까 승경도는 벼슬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대부와 학동의 성취 동기와 관직을 학습하기 위해서 만든 놀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경도는 종류도 많고 시대에 따라서 관직의 중요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미래학교에서는 역사나 여러 기록에 나와 있는 관직과 승차, 그러니까 승진이죠.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한 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경도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내가 이제 제대로 승진을 해서 여기 123번 봉조의 이름을 승리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죄를 져서 추고 파직 이런 식으로 수고신 삭판불용 삭직출문 그다음에 부처 원찬 그다음에 유리한치 그다음에 사사 죽음에 이르면 상대방이 죽으면 내가 승리하는 그래서 이 관직을 아주 익숙한 그래서 역사 공부에도 좋고 문학 공부에도 좋은 형태로 새롭게 변형하고 추가해서 미략해서 만든 승경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경도는 이렇게 이 기산 풍속도에도 나타나지만 기록으로도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는 승진 동기부여를 위해서 진중해서 승경도 놀이를 했다는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서당이나 서원 또는 관청에서 가장 많이 놀았던 판놀이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제 승남도가 있습니다. 이 승남도도 승경도와 함께 조선의 명승, 고적 이걸 배우는 건데 이것을 현대적인 지금의 국사책, 한국사책이나 또는 문학이라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여러 판본 가운데 가장 공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걸 정해서 만든 게 바로 승남입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의 명승구정을 논다. 그래서 이렇게 어, 서울 한양부터 출발을 해서 백두산에 이르면 승패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 칸이 있지만 이 칸은 임의적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의 위치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뭐 녹돈도 하면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곳으로 두만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북쪽, 서북쪽, 동북쪽 끝에 녹돈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남도라고 하는 이 글씨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북한산 있죠? 비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에 백두산에 이르면 승부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조선 팔도 명승유적 탐방 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구구 소원도가 있습니다. 구구는 9 곱하기 9 하면 81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할 때 노는 게 아니라 다음 봄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난 후에 겨울이 시작되는 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날짜도 다 그 육집 간제해서 갑자을 축해서 갑인년, 갑인일 이렇게 갑인년, 갑인월, 갑인일, 갑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인일 할 때 또는 이민일 할 때 임자가 첫 번째 동지 지나서 이민날부터 시작해서 81일이 되면 동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9개의 꽃과 한 꽃에 9개의 꽃잎을 둬서 총 81개의 꽃잎에 하루에 하나씩 물감을 칠해서 81일이 되면 충분히 되면 그때 농부들은 일할 준비하고
그다음에 학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 준비를 시작하고 뭐 이런 준비 기간을 위해서 없앤다. 추위. 점점 추위를 없애서 충분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 구성은 이렇게 이 놀이판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절기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81일 하기에는 그래서 요즘 그 절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곽에 1년에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또는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 놀이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 명절이나 기후, 절기의 변화를 학습하도록 미래학교에서 새롭게 이전의 구구소환도 단순하게 꽃잎에 이렇게 물감을 81개를 해서 81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춘분을 기다리는 그런 단순한 놀이에서 절기를 배우는 놀이로 어, 바꾼 거죠. 그것을 우리는 법고 창시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국어 소환도는 미래학교 여러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절기를 배울 수 있는 놀이로 재창조한 판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고제는 이 전통놀이 사용 설명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전통놀이의 개념과 역사가 있고 2부에서는 지도사범에서 이수하는 8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도사범 교육교재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이렇게 참여하시거나 또는 전통놀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미래학교에서 현재 운영 중인 SN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밴드에서 한국 전통놀이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그냥 자유롭게 가입해서 이곳에서 전통놀이에 대한 자료, 문헌, 방법, 소식,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놀이를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전통놀이가 종이 위에 있는 단순한 그냥 텍스트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통놀이의 여러 종목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행되는지를 보려면 전통놀이 TV에 오시면 여러 전통놀이에 대한 영상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놀이를 다루는 유일한 유튜브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TV에 오시면 각종 전통놀이를 배울 수가 있고요. 아마 2월 1일부터는 우리 오징어 게임 2에 나오는 뭐 공기놀이라든지 팽이치기에 대한 문헌, 명칭, 놀이 방법, 기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놀이 TV를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참여하시게 되면 각 1기, 2기, 3기, 4기에서 전용 밴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도사범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5기, 현재 여기 멤버가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접수 중이기 때문에 아마 곧 마감할 예정인데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참여하시면 제5기 전용 밴드에 초대해서 정보나 현재 진행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마치신 분 중에 개별적으로 활동하셔도 되고, 다른 단체나 다른 협동조합에서 하고, 또 본인이 그런 기관 단체를 만드셔도 좋은데, 아, 나는 그런 건 싫고, 그냥 미래학교에서 하고 싶다면 미래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에 오시면 그 분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초대해서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바로 전통놀이 강사 활동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고, 현재 1기, 2기, 3기, 4기 선생님들에서 여기 멤버가 여기 적혀 있죠. 이분들이 현재 전통놀이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 2025년도에 그렇게 전통놀이에 관심이 많고 전통놀이가 뜨거운 영역으로 들어왔느냐? 그것은 일단 전통놀이는 어렸을 때의 경험, 추억의 옛놀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지식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놀이를 단지 생각을 해서 다시 엮어서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배우기가 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통놀이는 활용도가 많습니다. 뭐 방과학교 선생님 하거나 또는 늘봄학교에 예체능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할 때 전통놀이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함께하면 상당히 뭐 어떤 학습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사교라든지 여기에 활용도가 많다. 그리고 이제 전통놀이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더 많은 시장이 열리겠지만 어, 현재 어, 예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놀이 같은 것이 새로운 형태의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블루 오션이다. 새로운 시장이다. 그리고 전통놀이는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추억을 되살리기 때문에 노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가 블루 오션이듯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놀이 강사 활동을 함께 하실 선생님 또는 개별적으로 전통놀이를 하나의 취미나 직업이나 뭐 그건 뭐 개인의 성향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놀이, 특히 놀이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판놀이. 그러면 미래학교는 판놀이만 하냐? 그렇지 않죠. 뭐 공기놀이부터 이런 전래놀이나 추억의 옛놀이 다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도사범이라면 모든 놀이에 가장 수준이 높은.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마작도 할 줄 알고 골프도 다 배웁니다. 그러나 정식 종목에는 없는 것뿐이에요. 정식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8가지가 기본 종목일 뿐이지 계속해서 함께 놀이도 연구하고 놀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전통놀이를 하면 전통놀이를 가르치며 강사 활동을 하면 되게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보시고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관심 있거나 또는 전통놀이를 배우시기를 이렇게 희망하면서 오늘 전통놀이 지도사범 전수 종목 8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